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힐링 리뷰 채널 디지모입니다. 자, 어느덧 20만 구독자가 됐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들 탓입니다. 20만 되면 실버 버튼을 다시 안 주나 봐요. 저 지난번 실버 버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던데 금방 골드 버튼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제 제 나이가 70이 넘어야지 골드 버튼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과 저 모두 좀 살아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심차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바우 앤 윌킨스 사운드바 파노라마 3 리뷰입니다. B&O 아니고요. BMW 아닙니다. 바우 앤 윌킨스 BNW입니다. M이 아니에요. BMW 최초의 돌비 애트모스 지원 사운드바입니다. 파노라마 3라고 하는 걸 보면 1하고 2도 기존에 있었겠죠. 그 제품들은 제가 리뷰한 적이 없어요. 오래전에 나왔던 제품이고 가격도 굉장히 비쌌어요. 한 10년 전에 나왔다고 하던데 그 파노라마 2 같은 경우는 가격이 300만원 가까이 했죠. 그때는 제가 가난했고 유튜브도 안 할 때였죠.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가난한 건 여전하지만 유튜브 덕분에 제품은 마음껏 들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하네요. 가격은 내려갔어요. 여전히 비싸긴 해도 그래도 100만원대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100만원대라도 후반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사운드바들은 대부분 비싸다는 걸 좀 감안하면 또 BMW의 다른 스피커 가격 생각하면 너무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긴 해요. 참고로 가격은 170만원대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볼게요. 길이는 121cm로 좀 꽤 긴 편이에요. 근데 두께는 무척 얇습니다. 무게는 약 6.5kg으로 고급형 사운드바 요즘 보면 한 6kg에서 8kg 이런 때 무게가 많아요. 전작은 14.5kg이었다고 해요. 자, 이 제품은 옆쪽에서 보면 육각형 형태고요. 스피커 유닛 부분이 패브릭으로 앞쪽 감싸져 있고요. 중앙 부분이 살짝 튀어나오면서 뒤쪽도 살짝 튀어나오게 둥글게 설계를 했습니다. BMW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이 브랜드는 네모난 박스 스타일 제품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아요. 자, 대부분 유선형이나 둥글게 디자인한 제품이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동그란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공명을 줄이는데 이런 유선형 디자인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MW는 중립적이고 깔끔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로도 유명하죠. 높이가 6.5cm로 낮은 편이에요. 요즘 사운드바들 특징인데요. 벽에 부착하지 않고 TV 아래에 바로 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V 화면을 가리지 않는 낮은 높이의 사운드바가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벽에 부착한다면 더 좋죠. 그래서 그걸 대비한 브래킷은 세트는 들어 있습니다. 자, 위쪽은 금속재 그릴로 덮여 있고요. 이쪽 그릴을 자세히 보면 우퍼와 어파이어링 유닛 등 큰 유닛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우퍼가 이 하늘을 보고 설계한 것도 상당히 독특한 설계죠. 자,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글래스 패널로 조작부가 있고요. 터치식입니다. 볼륨과 재생, 보이스 어시스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아마존 알렉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리모컨이 따로 없어요. TV 리모컨을 공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앱을 통해서 조작을 하면 되죠. 그래서 큰 불편은 없어요. 입력 단자를 볼까요? HDMI 2ARC 1개, 옵티컬, 이더넷 단자가 있고요. 그 밖에 리셋 버튼하고 서비스 단자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BMW답게 확 예쁘거나 화려하진 않은데 소재나 질감 등이 좀 고급스럽고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스피커를 오래 본다고 질리진 않죠. 언제 봐도 사랑스럽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시카 쌤은 벌써 느끼셨을 테니까 두 분이서 얘기 천천히 다 나누시고 저는 다시 수업을 하고 올게요. 네. 제시카 쌤부터 해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넌 기억나니 오늘처럼 바람이 불면 또 왜 그러는데
바로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13개의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고요. 앞쪽과 위쪽,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1.2 채널 구성이고요. 전방에는 6개의 베이스 미드레인지 유닛이 있고요. 위쪽으로 2개의 애트모스형 유닛, 2개의 베이스 유닛, 그리고 3개의 트위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닛이 많은 만큼 좀 복잡하게 소리가 뭐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유닛별 튜닝을 좀 잘해서 선명하고 정돈된 사운드가 나옵니다. 특히 이게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긴 만큼 좌우 입체감이 뛰어나고요. 음장감도 좋아요. 이 음장감이 좋으려면 어쨌든 저역이 좋아야 되는데, 이 저역 펀치감도 이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좀 올려주면 상당히 크고 박력 있는 저역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 서브우퍼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만 아파트같이 층간 소음이 걱정되는 공간에서는 딱 허용될 수준의 그런 박력 있는 저역이 나와요. 그리고 좀 더 만족스러운 거는 고역 해상력이에요. 이 고역 재생 대역폭이 48kHz에 이르러서 고역 해상력이 상당히 좋고요.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자, 영화를 보면서 입체감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돌비 애트모스용 유닛이 어느 정도 입체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원박스 사운드바 중에서는 상급 수준의 뛰어난 입체감을 들려줘요. 그래서 거리를 어느 정도 좀 띄워놓고 들으면 상당히 넓은 공간, 그런 스테이지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원박스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한 입체감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소비자 선택의 문제인데, 이렇게 우퍼랑 서라운드 스피커가 따로 있는 이런 멀티박스 형태의 홈시어터 시스템들은 일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요. 무선 스피커가 아니라면 또 배선도 해줘야 되죠. 거기에다 뭐 무선이라고 해도 전원 케이블은 어쨌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소리가 나오면 입체감은 상당히 상승을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산만하게 들릴 수 있고 피로감도 빨리 옵니다. 즉 평소에는 자주 쓰기 힘든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영화 볼 때 각 잡고 딱 뭐 일주일에 한 번 딱 쓸 때 막 다 켜놓고 쓰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 멀티박스 홈시어터 시스템들이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나오는 고급 사운드바들은 별도의 서브우퍼랑 서라운드 스피커가 없는 이런 원박스 형태의 사운드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입체감은 다소 부족해도 소리가 단정하고 피로감이 적어서 평소에도 뭐 뉴스를 뉴스는 좀 너무했다. 스포츠를 본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든지 할 때도 평소에도 항상 틀어놓기가 좋죠. 대신 이제 서브우퍼가 아닌 경우에는 서브우퍼가 따로 있지 않을 경우에 볼륨을 줄이면 저역 존재감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또 평소에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저역 울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 없이 즐기다가 기회가 생기면 볼륨을 좀 높여서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제품은 평소에도 항상 이 사운드바를 켜놓고 모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돼요. 뭐 적당한 펀치감도 가지고 있고 입체감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오디오 기기들은 사실 사놓고 평생 정말 안 틀고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실제 많아요. 오디오를 켜본 지도 참 오래된 거야. 이런데 이 제품은 평소에도 상당히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뭐 좀 돈값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돌비 포맷은 돌비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 플러스 애트모스 트루 HD까지 지원을 하는데 DTS 포맷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B&W 측에서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DTS 포맷도 추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유튜브 음악도 몇 곡 제가 감상해 봤는데요. 뭐 유튜브 아니래도 사운드바지만 이게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충실히 지원하기 때문에 스피커 대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스포티파이 커넥트, 에어플레이 2, 타이달 같은 네트워크 기능하고 스트리밍 앱이 내장돼 있어서 편리하게 음악 서비스를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다만 크롬캐스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앱을 통해서 EQ를 조절할 수 있고요. EQ를 좀 조절해 주면 뭐 음악 감상용의 깔끔한 음질을 즐길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또 뭐 완전히 제대로 된 오디오 시스템을 대용한다고 하면 또 그거는 좀 오버예요. 근데 뭐 집을 좀 미니멀하게 꾸미고 별도의 오디오 없이 그냥 TV랑 이 사운드바 하나만으로 뭐 홈시어터도 듣고 뭐 음악도 듣고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는 뭐 이 사운드바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겠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B&W 파노라마 3는 원박스 사운드바 시스템으로 별도의 서브우퍼나 서라운드 스피커 없이도 단단한 저역과 입체감을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음질은 B&W답게 좀 깔끔하고 굉장히 모니터 성향이 강한 그런 충실한 음질이고요. 특히 고역부가 굉장히 선명하고요. 저역도 볼륨을 올려주면 굉장히 탄력 있는 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넓은 음장감이 펼쳐지는 좀 인상적인 사운드바였어요. 다만 별도의 서브우퍼나 서라운드 스피커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좀 더 확실한 입체 음향을 즐기거나 좀 풍부한 저역 가슴을 때리는 그런 걸 원하는 이들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 때, 볼륨 조절을 할 때 현재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가 되지 않아요. 앱에서는 표시가 되는데 TV에서는 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려면 앱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편리해요. 이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B&W의 파노라마 3 사운드바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홈시어터 시스템을 갖추려면 프론트 스피커, 그 다음에 메인 스피커 2개, 리어 스피커, 우퍼, 여러 개의 스피커를 세워야 했죠. 저도 한 20년 전쯤에 그렇게 실제 집에다 꾸며놨어요. 근데 이게 집이 아니라 좀 공동묘지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 청소도 힘들고 나중에 흉물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좀 간단한 시스템으로도 어느 정도 입체감을 즐기고 저역도 느낄 수 있어서 새삼 또 기술의 발달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이렇게 사운드바는 우퍼 따로 하고 이런 서라운드 스피커 따로 놓고 이거보다는 돌비 애트모스가 사실 가상 입체 음향 기술이 그런 걸 위해서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원박스 시스템이 아마 앞으로는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고요. 결론적으로는 적게 생산하고 적게 만드는 게 환경에도 좋고 사용도 편리하죠.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기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